우리 9장 쪽에서 이제 4장 쪽에 우리 보칙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보칙도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특히 포상금은 꼭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정말 잘 해놓으시고요. 이제 포상금이 정말 아주 사유로 아주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자, 응용해서 심하게 내고 있으니까요. 교재 뒤에 이제 기출 문제도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번 해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많이 바쁘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도 많이 바쁩니다. 등록관청 시장군수, 구청장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우리의 실무 교육이나 실시하고 계실까요? 정신없습니다. 이전 신고라도 받아주겠죠. 휴업 신고 간단하게 받아주겠죠. 그거는 거의 없으니까. 다른 것들은 업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위탁을 할 수 있다. 실무교육 맡길 수 있다. 시험도 맡길 수 있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가 이제 실무교육 금방 보셨죠? 우리 실무교육은 누가 시도지사가 실시할 건데 나란 일도 많이 바쁘니까 지방 일도 많이 바쁘니까 맡겨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디다가 맡겨놓을 수 있느냐? 아무나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에다가 맡겨놔야죠. 라고 이제 어디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세 군데가 나올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시도지사 꼭 문제 내놓으시고요. 저 끝에 이제 위탁을 전문기관이니까 여기는 위탁을 전문기관에 하라고 이제 다른 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실게 꼭 거기다가 부동산 관련 학과 여기다 밑줄을 꼭 넣으실까요? 여기는 그냥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저 뒤에 그냥 바로 대학 갑니다. 그거 아닙니다. 강남대 그리고 건국대 몇 개 안 됩니다. 명지대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대학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대학은 안 돼요. 서울대나 연대는 자 그런 부분은 대학원에 있어도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쪽에는 실무 교육 아예 하지를 아예 안 씁니다. 대학도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꼭 밑줄여 넣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우리 대학도 별로 돈이 안 되니까요. 가끔씩만 하는데,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가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정도 꼭 밑줄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준정부기관. 그러면 무슨 공사. 무슨 공단 그입니다. 우리한테 시험 문제를 내주는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이런 기관에서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 번째는 아예 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 대신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협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대학에서도 요즘 이제 조금 저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하고 있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시도지사가 이렇게 나왔죠. 시험 시행기관회장 누구한테 바로 여기는 시험을 맡길 건데 여기는 조용히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 X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관보에다가 여기는 고시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보만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신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도 신문에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도 다음 장에서 배우실 겁니다. 협회도 나중에 운영 실적을 공시를 합니다. 여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관보에만 나옵니다. 관보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그 알다가 신문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내볼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직 심하게는 거의 나오지는 아예 않았지만요. 여긴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무교육 강사, 강사가 될 사람이 누구냐.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강사가 될 수 없는 자는 시험 문제를 내볼 수가 있을 겁니다. 6사람이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2년이 나오고 3년이 나오니까 또 6개월도 나오니까 기간 없는 사람도 나오니까 그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업본 쪽에 보실까요? 박사 하다 박사는 아예 기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박사 그 한 분만 기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박사 학위만 있으면 여기는 아예 가능해요. 박사에다가 동그라미 셔야 됩니다. 자, 박사 옆에다가 기간 X, 2년도 그리고 3년도 다 X.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본 쪽에 보실까요? 자, 우리 니은본 쪽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전임 강사 정도 밑줄로 해주시고요. 여기는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강사하고 2년에다가 꼭 밑줄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디귿번 쪽에 여기는 석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 박사 바로 아랫사람 그분이 석사인데 우리 석사는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3년. 우리 석사에다가 2년 그럴 겁니다. 우리 석사에 석3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사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아주 석사는 엄청 서럽습니다. 박사는 기간 자체도 없고요. 3년이 제일 긴데 우리 석사는 3년을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3년에다가 억울한 박사 따라가기입니다. 바로 위에가 박사니까. 자, 1번에 변호사만 꼭 찌르는 시간. 우리 변호사는 몇 년입니까? 거기는 2년 그입니다. 여기다가 3년 그러면 X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변호사 2년이었습니다. 괜히 또 3년 그러면 변호사 무시하냐, 안 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년이었습니다. 자, 미음본 쪽에 우리 공무원 쪽도 잘 보시고요. 자, 7급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7급이면 그렇게 급수는 높지 않습니다. 네, 그 옆에 6개월이 나옵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2년도 있고 그리고 3년도 있는데 여기 몇 개월밖에 안 된다고요? 6개월밖에 되질 않습니다. 7하고 6하고 가깝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또 봐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7급하고 우리 6개월 꼭 기회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비호번, 이제 서러운 사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말 서럽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감정평가사, 이제 우리 변호사 말고 여기 다 나옵니다. 주택관리사, 건축사도 상당한 급수인데 자그마치 이제 3년 갑니다. 옆에 공인회계사, 법무사 그리고 세무사 등이고 3년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씌가요. 석사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요 둘만 드럽게 무시합니다. 몇 년입니까? 거기는 3년. 거기다가 박사는 기간도 없고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얼마였고요. 거기는 또 6개월이었었고 그 나머지는 강사나 변호사는 2년이었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시험 문제 나와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감이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실은 하나만 필요하고요.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곱미터 얼마 안 됩니다.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면 책상 한 4개, 5개 정도 놓으면 다 찰 것 같습니다. 면적은 500도 아니고 100도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50 정도 동그라미 잘 해놓으시고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바꿀 거야.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시험을 또 맡길 때는 어디다가 맡겼냐. 이것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궁금한 거 해결을 하죠. 그래서 옆에 이제 가로 1번 쪽에 시험 시행기관의장, 시험을 누가 바로 이제 어느 쪽에서 실시를 하게 될 건지 대표자나 그리고 장소 같은 거 알려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관보에만 나와요. 자, 신문이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으시고 이제 가로 2번에 나와 있죠. 저 끝에 이제 관보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일간신문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수수료도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다음 중에서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 없겠죠. 휴업도 필요 없겠죠. 폐업도 필요 없겠죠. 변경이나 제기도 당연하고요. 인장 등록도 고용신고도 필요 없겠죠. 자, 대신 이제 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때, 자격증도 재교부 받을 때 신고필증이 되건 등록증이 되건 처음도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6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박스 앞에 별표 2개 정도는 꼭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시는 분, 우리 시험 보실 때 정말 공짜 아닙니다. 1차, 2차 합해서 2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냥 1차만 보겠다 40%, 2차만 보겠다 60%를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험 보실 때 수수료 내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를 재교부를 받을 때 2번은 꼭 줘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이 교부만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우리 교부만큼은 축하 선물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고 처음으로 받으러 가실 때 거기는 자격증은 그냥 공짜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대신에 두 번째부터는 수수료를 내셔야 됩니다. 칠칠맞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개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수수료 내고 한 5,000원 정도 있을 겁니다. 수수료 내고 받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처음에만 축하 선물 기분 좋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얼른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등록증은 처음인데도 3번 잘 보세요. 여기는 처음인데도 수수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 공인입사는 완전히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날 수수료 고수료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하다 2번, 4번, 6번 하다 짝수에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됐건 등록증이 되건 신고필증이 되건 재교부는 무조건 수수료 가지고 와. 요것들이 돈만 밝게 어깨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재교부를 신청할 때 우리 다섯 번째도 주의하십시오. 분사무소 처음에 설치 신고할 때 신고필증 처음 받는 건데 여기는 축하 선물이 아닙니다. 수수료 가지고 오세요. 여섯 번째 신고필증에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
여기도 가지고 오세요. 자, 그입니다. 자, 그 정도에서 수수료 납부하는 거 꼭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가로 2번 쪽에는 그냥 장관이 시험을 실시할 때 누가 정한다? 장관이 정한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이제 어렵진 않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수수료 이제 반환해 주겠다. 우리 앞쪽에서 보셨죠? 자, 먼저 전부 접수 기간 내에 반환. 그때는 전부였습니다. 접수 마감일 두 번째입니다.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취소했을 때 두 번째는 100분의 6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 취소를 했을 때에는 얼마입니까? 세 번째는 100분의 50이었습니다. 그 세 군데를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수수료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자, 대신에 다섯 번째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뭐는요? 포상금은 꼭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여기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포상금은 매년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세 사람 나옵니다. 자, 신고를 했을 때는 자그마치 5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시중에는 거의 안 알려져서 맨날 무슨 노래방만 뭐 주차만 신고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분을 신고를 했을 때 자격증 없이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고 있을 때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시험 끝나고 좀 아르바이트 좀 하셔야 됩니다. 자그마치 한 건당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가로 1번에 근데 주의하실 게 무조건 아무나 신고하시면 이제 무고죄라고 합니다. 나중에 신고하신 분이 교도소 가시니까 무조건 그냥 잡히는 대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할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가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다음 중에서 신고할 대상이 아닌 것은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등록관청은 그 옆에 이제 우리 신고할 곳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그 두 군데를 따로따로 꼭 지르시가요. 신고할 곳은 두 군데. 조금 있다가 포상금 줄 때는 한 군데 이제 막 달라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고 고발을 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 요분이 바로 이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3학년 2반의 지재를 받을 분. 자, 먼저 신고하실 분은 등록을 아예 안 하신 분, 자격증을 빌려서 쓰시는 분, 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최근 거짓 보셨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신 분. 자격증 위조에다가 등록을 하신 분, 사무소 위조에다가 어거지로 등록하신 분, 이분도 여기도 포상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이 두 분이 나란히 무거운 줄에 3학년 2반에서 보실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이제 나라에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 게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주는 거 국가에서는 엄청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신 분, 보통 이제 양도 대여하신 분은 사무소에 나오질 않을 거고요. 양수 대여 받아서 사무소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다가 양도만 얘기하면 양도하신 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양수 대여 받으신 분도 신고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 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양수 대여 받은 자도 신고를 해주시면 포상금 얼마 준다고요? 자그마치 5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 건당 50만 원, 두 건만 하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가로 2번에 이제 포상금을 보시고 한 건당 얼마라고 이하 그러면 안 됩니다. 50만 원. 자, 밑줄 한번 꼭 빼놓으시고요. 이하 X. 우리 국토법에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포상금을 국가에서 팍팍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국고에서 보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비율이 되느냐. 100분의 50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0분의 50을 저 끝에 보실까요? 밑줄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럼 포상금이 50만 원이면 거기서 반토막이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입니까? 25만 원. 25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이게입니다.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만 보조를 하겠다. 자, 일부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100분의 50을 밑줄 해놓으시고 그 아래다가 25만 원 여기까지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자꾸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가 이제 포상금을 줄 때는 언제 줄 거냐. 거기도 시험 문제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 최소한은 공소 제기는 돼야 포상금을 주고요. 그리고 기소가 유예됐을 때
기소 중지가 아니라 유예됐을 때 포상금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불기소도 포상금을 준다라고 해놨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소제기, 최소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소제기를 했을 때는 포상금을 주지만 공소제기 안 했을 때는 포상금을 아예 안 줍니다. 기억하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소제기 밑줄에 넣으시고, 자, 그 옆에다가 이제 그 아래다가 이제 불기소 X 포상금 안 줍니다. 그리고 기소 중지가 아니라 기소 유예, 최소한은 기소 유예니까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중지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아예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포상금을 줄 건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쪽에 이제 우리 포상금 지급 기간 옆에다 잘 써놨는데요. 아까 이제 신고는 2군데다가 했는데 여기서 포상금 줄 때는 수사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신고는 2군데. 포상금 줄 때는 신고하는 거 바빠 죽었습니다. 수사 기간은 포상금을 안 줘요. 거기 가서 달라가면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안 줍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 쪽에 보시까 먼저 지급 신청서를 어디한테요? 등록관청. 우리 등록관청 다시 한번 밑줄에 넣으시고요. 위에다가 수사기간은 X, 그리고 포상금을 언제, 그리고 얼마 만에 줄 거냐. 여기도 심하게는 안 냈습니다. 포상금은 1개월, 등록관청 한 군데, 그리고 1개월. 근데 주의하실 게 신청일이 아니라, 그리고 신고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포상금을 조회를 하고요. 의심 아주 많습니다. 조회하고 포상금 주겠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로부터 거기서부터 1개월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신청일 X, 성질도 급하신 얘기입니다. 거기는 안 줘요. 기하셔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시험 문제 자꾸 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3번 옆에다 별표 3개를 여기다 해놓으시고요. 이제 상황이 아예 다르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뭐가 됐을 때 여기 이제 공동으로 접수를 했을 때 하고 이제 여기는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 쪽에 보시까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뭐가 됐을 때 접수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동으로 신고를 했을 때 상황이 아예 다르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한번 나오실까? 2건 이상 신고 고발이 뭐가 됐을 때 접수가 됐을 때 거기 접수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접수가 됐을 때 자, 접수는 1번 타자 그리고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이렇게 접수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오신 분한테 포상금을 얼마를요? 50만 원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균등하면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니은번은 조금 다른데요. 자, 니은번은 이제 같이 왔습니다. 무슨 팀을 짰는지 갑과 그리고 을과 병 요 세 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포상금을 어떻게 줄까요? 자, 2명한테 3명한테 똑같이 쪼개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소리가 뭡니까? 거기는 균등하게, 요 균등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될 거니까요. 첫 번째 최초냐, 그리고 균등이냐. 자, 거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우리 가로 세 번째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는 포상금을 어떻게 준다. 여기가 시험 문제감으로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접수냐. 접수면 1번 타자, 2번 타자 우연하게 A를 갑도, 울도, 병도 신고를 똑같이 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오신 분,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신고하신 분, 하다 접수에서는 최초라고 고르셔야 되고요. 대신에 공동 같이 왔다는 겁니다. 똑같이 쪼개주겠다. 같이 안 주면 똑같이 안 쪼개주면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거니까요. 똑같이 50만 원 가지고 5사람한테 10만 원씩 쪼개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공동으로 줄 때는 거기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는데도 균등하게 주겠다라고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가 이제 접수된 경우에도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전혀 번지수가 안 맞더라는 겁니다. 자, 1번 타자가 가장 먼저 왔는데 무슨 합의된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상황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포상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매년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요. 거기는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자,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10번째가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도 한 문제는 최소한 나오고요. 자, 대신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요. 2개 정도도 시험 문제를 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그럼 공인중개사 협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립이 되는지, 그리고 지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제사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한테 지도감독 명령 내리다 보니까요,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이나 그리고 운영규정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니까요, 기억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최소한 하나에서 2개 정도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번에 뭐 설립 취지는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냥 친목 도모 정도로 설립을 할 수 있다. 설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협회 우리 성격. 여기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 있으니까요. 협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할까요?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법인이니까요. 여기는 공법인이 아니라 사법인. 그냥 친목 도모 정도지. 여기다 국가처럼 이래라 저래라 절대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공법인 X 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단체죠.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설립하지 않죠. 괜히 또 영리법인 그러면 X. 그리고 사람의 단체지 재단법인 그러면 X. 시험 문제가 재단법인 그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꼭 옆에다 X라고 해놓으시고요. 자, 세 번째도 다시 나왔죠. 재단 X. 재산의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법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가를 받아서, 그 다섯 번째가 등기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자, 대신에 인가는 설립이고요, 성립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어려웠을 때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등기 안 할 거냐고입니다. 협회는 오로지 법인으로만 설립이 돼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등기를 해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바로 이제 법으로 의제를 했으니까 법인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6번째 정도에서는 설립을 할 수 있다. 여러 개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입도 할 수 있다 합니다. 가입을 해야 된다. X. 가입 안 해도 전혀 불리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 협회 설립 절차가 나오죠. 여기가 조금 중요하니까 별표 여기는 2개 정도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정관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근데 정관이 뭐냐고는 시험 문제 묻지 않습니다. 그냥 1조에 무슨 목적으로, 2조부터는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관을 먼저 작성해서 바로 회원들이 서명 날인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 필요할까요? 그 필요한 숫자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겁니다. 몇 명입니까? 600도 나올 건데 300명이 나옵니다. 그 300명을 꼭 박스를 좀 잘 넣으시고요. 옆에다가 600X 그리고 뭐 사업자가 하면 500이 있었습니다. 500 같은 것은 IX입니다. 300명이 필요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장관한테 승인 받는 게 아니라 모여서, 자, 그 모이는 것을 창립총회라고 합니다.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서 월요일날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창립총회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00명의 더블이 필요합니다. 몇 명? 600명. 아까는 300명이었습니다. 여기는 600명이나 필요합니다. 600명. 자, 대신에 이제 서울에서 얼마, 광역시에서 얼마, 도에서 얼마, 골고루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주 독특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600도, 그리고 100도, 그리고 20도 세 군데 숫자를 비워놓고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저 끝으로 가서 600에다가 박스를 꼭 넣으시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만 특별하니까 입니다. 여기에 서울 옆에 광역시가 나오면 700이 나와버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서울만 100. 그리고 광역시나 그리고 도만큼은 딱 2군데. 여기 도만큼은 20명입니다. 600 그리고 100. 그리고 20, 그 세 군데 숫자를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한번 써봐라.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쓰는 문제가 아니라 골라봐라. 그럴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거 볼 건 없고요. 자, 인가라는 서식이 있으니까 장관한테 인가 받으면 되고, 서식도 전혀 묻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건데 허가 아닙니다. 인가. 국가 규제 중에는 가장 까다로운 게 인가입니다. 동의 안 받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등기를 해서 뭐 한다고요? 등기해서 성립합니다. 자, 인가는 설립이고 등기가 성립이고 몇 단계입니까? 이렇게 4단계를 거쳐갑니다.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정말 잘 정리해 놨죠. 그래서 이제 300명 정관,
자, 두 번째는 600명은 전체 골고루 서울에서만 특별하니까 100, 나머지 광역시나 도에서는 20, 인가에서는 설립되고 성립은 등기고라고 등기를 해야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니까 등기를 해야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협회 조직인데 뭐 조폭 같은 조직은 아니고 그냥 먼저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는 지부 부도났다네 부하고 시도할 때 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잘 넣으시고요. 괜히 또 시군구에서 지부 X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의 지부지회를 모르냐 막 그럴 겁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걸 자꾸 바꿔놓고요. 그다음에 뭐 기관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다음 이제 협회에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협회 업무도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고유한 업무. 그리고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번의 품위유지.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아니라 여기는 회원 그랬습니다. 회원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그 옆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 X 자 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동그라미 2번 쪽에 이제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나 개선에 관한 업무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제도 정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건지 보수나 깎이지 말지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보수 깎여갖고 너무 황당합니다. 자, 세 번째 회원. 자, 네 번째도 회원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여기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협회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한 회원만 가지고 해요. 하셔야 됩니다. 자, 자질 향상을 위한 그냥 교육이지 괜히 또 연수 교육 그러면 안 됩니다. 간단한 교육, 간단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윤리연장 제정, 윤리연장이 있긴 있습니다. 뭐 무릇 인간만이 이렇게 나가는 윤리연장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할 건데요. 자, 먼저 정보 제공에 관한 협회에서 이제 망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기원이시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이 이제 나왔죠. 좀 이따가 자세히 나옵니다. 공제 사업. 자, 뒤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비영리 사업인데 회원 간에 여기도 회원에다가 꼭 동그라미 시고요. 자, 그 알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X. 시험 문제가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는 X가 됩니다. 자, 누구라고요? 회원가 정말 1번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6번 그 세 군데 모두 다 줄기차게 회원이라고 했지. 여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 본 적은 아예 없습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자, 거긴 중요하고요. 꼭 쓰기 귀찮으면 이제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중개업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리사업은 안 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수탁 업무의 시효자, 아까 공제사업의 기억자는 바로 이제 거기는 고유 업무인데 여기는 수탁 업무는 시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무교육도 여기는 수탁 업무에 해당합니다. 받아서 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수탁 업무에다 공제사업 그럼 큰일 나니까요. 옆에다가 X 잘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것들은 받아서 시도지사가 바쁘니까 받아서 해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공제사업은 별표를 여기다 세 개를 꼭 넣으시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공제사업의 실시는 할 수 있다. 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아래쪽에 이제 공제 규정 대신에 아까 이제 다릅니다. 아까 정관은 알아서 했는데 이 공제 규정만큼은 반드시 장관한테 먼저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기 전에 먼저 받아야지. 다 바꿔놓고 나중에 우리 개업공사한테 손해를 입히니까 그렇습니다. 다 바꿔놓고 승인 사후가 아니라 사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세 번째 우리 공제 규정의 내용은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뭐 시험 문제 감은 아닌데 자, 특히 네 번째 책임 준비금 거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 감으로 역시 다뤘습니다. 우리 책임 준비금은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고를 쳤을 때 협회가 돈이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사고 치면 1억도 나가고 막 5천도 나가니까 그래서 책임 준비금을 쌓아놔야 되는데 얼마 정도를 쌓아놓을까요? 여기입니다. 100분의 얼마입니까? 100분의 10. 그리고 여기는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 앞에 무슨 수입액일까요? 거기다가 총 수입액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협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실무교육도 하죠. 그리고 연수교육도 하죠. 직무교육도 하죠. 무슨 풍수지리 같은 것도 하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은 오히려 실무교육. 이거 매일같이 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총수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공제료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꼼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또 시험 문제 내면 차라리 숫자를 바꿔주면 금방 표가 납니다. 또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있고요. 많이 남겨놔라고 합니다. 공제료라고 다시 한번 꼭 주의하시고요. 총수입의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의 관리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장관한테 나중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동을 딱 건다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하고요. 이제 운용 실적을 얼마 만에 그리고 누구한테 내놓을 거냐. 얼마만입니까? 3개월. 여기도 이제 2개월이었다가 짧다고 하니까 3개월로 늘렸습니다. 3개월을 꼭 박스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입니까? 협회 번호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일간 신문에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공제계약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별표 3개 감으로 여기도 꼭 해놓으시니까 운영위원회. 이건 없었다가 갑자기 등장했고요. 시험 문제 첫 해 이미 내긴 냈습니다. 운영위원회.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숫자 몇 명. 그리고 누가 구성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죠. 저 끝으로 가보시면 몇 명인가? 19명. 그 19명을 꼭 박스를 좀 잘 넣으시고요. 그래서 그 19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협회하고 관련됐을 때 협회 쪽에서 심하게 많이 구성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거기서 다 해먹어 버릴 겁니다. 3분의 1 그리고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협회하고 관련되면 자, 니은번, 디귿번 나올 건데 자, 그분들은 3분의 1 미만으로 숫자가 적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해 놓으시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누가 될 건지 바로 이제 A번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좀 간단하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에서 누가 바로 이제 여기는 자, 임기가 얼마가 되고 위원장은 누가 될 건지 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임기는 여기도 2년.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연임하게 되면 비리가 쌓이니까 여기는 계속 할 수는 없다. 자, 거기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밑줄을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를 정말 주의해 놓으시고요. 자, 먼저 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한 명씩 있는데 근데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호선에다가 꼭 동그라미가 우리 호선은 서로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 선임한다. 그래서 요번에는 네가 해라. 다음번에는 내가 할게. 이렇게 무슨 술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호선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러면 X. 여기는 위원장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서로 그냥 호선한다는 겁니다. 서로 부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으니까요. 정말 호선만큼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자, 먼저 회의를 열려면 제적 과반수로 회의를 열 수가 있고요. 결정할 때는 거기 출석입니다. 제적이 아니라 출석했던 사람이 과반수가 돼야 10명이면 6명 정도는 돼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명 갖고는 안 돼요. 우리 과반수는 초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우리 간사. 요 간사는 반드시 두도록 둔다고 했습니다.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반드시 두어야지. 둘 수 있다. 그러면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운영위원회도 무조건 2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을 누가 조사를 할 건지 검사할 건지 아주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왔습니다. 이상한 분이 한 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나옵니다. 우리 방송에서 금감원 줄여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공제사업은 돈이 아닙니까? 돈 전문가가 나올 겁니다. 누구라고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아래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분은 요청하시는 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해라. 누구한테? 금감원의 원장한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는 별표를 꼭 2개 정도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공제사업을 협회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개선하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러면 누가 명령을 내릴까요? 여기도 이제 금융감독원 원장 그럴 겁니다. 자, 그거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금방 보셨던 위에만 바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나오지. 공제사업은 돈이니까 그 다음 번은 죄다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임자를 바꿔놓고 누가 맞게 요거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을 거니까요. 자기네 단체 누가 하는지도 모르냐 막 그럴 겁니다. 얼마나 또 한심하냐 막 그럴 겁니다. 자, 9번째. 자, 임원들이 자꾸 잘못했을 때 임원을 자르십시오. 내보내십시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시정명령. 아까 개선명령 조금 유사하지만 거기하고 내용이 다르고요. 여기는 시정하십시오라고 시정명령. 그 시정명령, 개선명령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협회도 절단 나요. 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꼭 줄여넣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간단하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10번째가 재무 건전성 꼭 줄여넣으시고요. 재무 건전성 거기도 유지를 하십시오. 특히 이제 11번째에서 재무 건전성 얼마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될까요? 나중에 사고 쳤을 때 돈을 얼마 정도 내줘야 될까요? 다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특하게 100분의 100이 나왔습니다. 100분의 100. 그러니까 사고 쳤을 때 1억이 돈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다 내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마 100분의 50 정도라고 숫자를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100분의 얼마라고요? 100분의 100이죠. 우리 100분의 100을 꼭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 그 아래쪽에는 중요한 부분 거의 없습니다. 100분의 100. 그 숫자만 아주 독특하니까요. 괜히 또 이하 그러면 X. 100분의 100 이상. 거기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째도 역시 시험 문제 냈었고요. 매년 내죠. 심하면 2개도 내죠. 여기서는 아예 안 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어느 쪽이나 모두 다 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5번째 이제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감독관청은 누굴까요?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다가 이제 시도지사 X. 아까 지부 신고는 받아도. 그리고 지회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받아도. 여기서 감독만큼은 아예 못합니다. 오로지 누구라고요?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주된 사무소가 됐건 오로지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2번쪽에 이제 감독상 명령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사무소 나중에 쳐들어갈 수도 있다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그리고 자료 제출 그리고 장부 등을 조사나 검사 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분증명서 목에 차고 올 거니까요. 그걸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사검사 증명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형사가 쳐들어올 때 영장 보여주는 것처럼 그 정도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2번째도 역시 시험 문제 냈었고요. 먼저 총회면 다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용히 모르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알려줄 건데 거기다가 7일 이내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7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는 2, 3일 대신에 7일은 일주일이니까 다르니까요. 여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7일 지체 없이 갔다 본인 생각하시면 혼자 소설 쓰시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지체 없이 정도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거기다 이제 7일 X 그거 넣으시고요. 아까 보셨네요. 바로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한테 신고합니다. 다른 쪽은 X입니다. 괜히 또 장관한테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좀 해놓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기출 문제까지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시험 문제가 최소한 1개. 특히 이제 공제사업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기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쪽을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자가 누구냐 딱 한 분만 이상 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부나 지회 신고는 다른 분이 나오고 여기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